본격적인 야외 활동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등산이나 골프, 서핑, 자전거 등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리한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어깨 통증으로 고민이시라면 오늘 이 방송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깨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강동병원 강석건 과장님 모시고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종종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또 일을 하고 나면 어깨가 뻐근하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마 어깨 통증이 때문일 것 같은데 어깨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보신 어깨 질환이라고 하면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이 아닐까 하는데요. 실제 주변에서도 중년 이후에 그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게 되고 매스컴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어깨 질환은 이 외에도 다양하며 중년 질환으로 알고 있지만 생활 습관의 변화와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젊은 층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처럼 운동량이 줄어들고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특정 자세에서 오랫동안 경직된 자세를 취하게 됨으로써 어깨에 무리가 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어깨 질환을 연령층에 따라 살펴보면 30대 이전에는 어깨 탈구, 상완, 이두건 손상, 근육이나 인대 파열과 같은 외상성 질환이 많고요. 40, 50대 이후 중장년층에서는 유착성 관절 낭염, 회전근개 파열, 충돌 증후군, 석회성 건염, 관절염 등의 비외상성 질환이 많이 발병하게 됩니다. 네, 다양한 연령층에서 다양한 종류의 어깨 질환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증상은 무엇이며 또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깨 질환이 발생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어깨가 아프다, 팔이 안 올라간다 같은 통증과 운동장애입니다. 어깨 질환이 발병하게 되면 어깨의 운동 범위가 작아지면서 통증 또한 유발하게 됩니다. 관절 강직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은 대표적으로 동결견, 흔히 말하는 오십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젊은 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환자에서 얼마간의 관절 강직을 호소하기 때문에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모든 질환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수동적 운동장애인지 능동적 운동장애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 같은 회전근개 질환에서는 통증을 동반한 근력 저하를 호소하여 팔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거나 옆으로 돌리지 못한다고 증세를 호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인은 퇴행성 변화나 외상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물건을 들거나 운전이나 걸레질 하는 것과 같은 생활 속의 사소한 반복적인 동작으로도 어깨 근육과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어깨 인대나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금만 어깨를 무리하거나 가벼운 외상에도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포츠와 레저 문화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젊은 연령층에서도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깨 통증은 목 디스크와 같은 경추 질환이나 폐색전증과 같은 내과적인 질환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 후에 그에 맞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어깨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깨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깨 질환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깨 구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깨는 어깨 관절과 주변의 인대, 그리고 근육 및 힘줄, 활액낭, 어깨에 분포하는 신경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깨 관절은 인체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광범위한 관절로 거의 360도의 범위까지 움직이는 반면에 가장 불안정한 형태의 관절이기도 합니다. 이 상완골과 견갑골이 이루는 관절을 관절낭에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곳에 염증이 생겨 두터워지면서 통증 및 운동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오십견입니다. 견관절을 덮고 있는 회전근개는 견갑골과 상완골을 연결하는 4개의 근육 및 힘줄로 이루어져 있어서 회전하며 팔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다른 관절과 다르게 어깨 관절은 관절 위에 견봉이라는 지붕을 가지고 있어 회전근개는 관절 위와 견봉 아래 사이에 제한된 공간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네, 어깨 구조를 살펴보니까요. 손발 관절 구조보다는 단순하지만 운동 범위는 가장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한국인이 잘 걸리는 어깨 질환인 이 석회성 건염과 회전근개 파열, 어깨 충돌 증후군 50견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견은 흔히 들어보게 됐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50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통 50대에 많이 발병되는 어깨 질환이라는 것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만 50견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학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관절낭이 두꺼워지면서 쪼그라들며 위축되어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 질환으로 의학적으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어깨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기 힘들다고 해서 동결근이라고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십견의 의학적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그렇다면 이 오십견의 증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통증과 함께 어깨 관절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머리를 감을 때 자신의 뒷목을 만질 수 없다거나 옷 등을 입을 때 등 뒤로 팔을 뻗을 수 없다는 등의 경우입니다. 오십견이 발병하면 어깨가 쑤시고 팔을 올리고 내리는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증상을 겪게 됩니다.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이 심하며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지고 뒷목까지 뻣뻣하며 아픈 쪽으로 돌아눕기조차 어려워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수개월간 발생하게 되고 모든 방향으로 어깨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몇 년 사이에 저절로 회복되거나 반대로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깨를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또 극심한 통증까지 뒤따른다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십견의 발병 원인은 무엇인가요? 오십견의 원인은 불분명합니다만 주로 50대 전후에 흔히 나타나는 질환으로 이유 없이 생기기 때문에 이유 없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노화에 따른 어깨 관절의 퇴행성 변화와 운전, 컴퓨터 작업, 공부, 매일 하는 사무 등과 같이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는 생활 습관과 운동 부족 등이 어깨 통증을 발생시키고 나아가 오십견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심한 외상 또는 가벼운 외상 등에 의해서도 어깨가 굳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중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여성의 경우 갑상선 항진, 저하증일 경우에도 발생 빈도가 높은데요. 이런 환자에게서는 어깨 양측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오십견의 발병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십견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크기 때문에 빨리 치료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십견의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하시나요? 오십견의 진단은 환자의 임상 증상이나 촉진, 간단한 운동 범위 검사를 통한 진찰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상으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초음파나 MRI로 관절낭 상태와 염증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 방법에는 약물 치료 및 주사 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오십견의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초기의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 즉 통증과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어깨 운동 범위를 늘려주는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러한 비수술적인 치료에 호전을 보이게 되지만 이러한 치료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증상이 심해지고 운동치료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없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수술 부위를 크게 절개하여 수술했지만 최근에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작은 구멍을 통해 관절 안을 직접 들여다보며 줄어든 관절낭을 풀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술법은 합병증이 적고 수술 후 재활치료가 빨라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십견이라 불리는 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어깨 질환 중 가장 많이 발병한다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과장님, 이 회전근개 파열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최근 스포츠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어깨 질환의 45에서 65%가 회전근개 질환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회전근개라는 것은 어깨 속에 깊숙하게 위치한 힘줄로 어깨를 회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4개의 힘줄 다발을 말합니다.
이런 힘줄은 퇴행성 변화나 외상 등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끊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힘줄이 끊어지면서 근력이 감소하고 통증이 생기거나 어깨 관절 운동이 제한되는 질환이 바로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이 질환은 대개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이 생기는 것처럼 일종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병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50견과 가장 혼동되기 쉽습니다. 네, 방금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혼동되기 쉬운 질환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회전근개 파열은 반복적인 외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힘줄이 약해진 부위에 힘이 가해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젊었을 때 건강한 힘줄은 큰 힘이 가해져야 끊어질 수 있지만 퇴행성 변화로 약해진 힘줄은 일상생활의 가벼운 외상에도 쉽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치거나 심한 운동을 한 후가 아니라도 중년 이후는 퇴행성으로 서서히 파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무리한 운동에 의해 힘줄이 파열되어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젊다고 과신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회전근개는 4개의 근육이 서로 협력하여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가 부분적으로 파열되어도 어깨의 기능에는 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파열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어깨가 아프다, 팔이 안 올라간다, 또는 어깨에 힘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발병하게 되면 야간통이 심하고 팔 옆쪽이 아픈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팔을 들거나 뻗을 때, 뒤로 돌리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심해지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자세와 상관없이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등이나 팔꿈치 등 다른 부위에 방사통이 발생하며 목을 지나서 머리까지 통증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힘줄 파열로 인해 근육이 힘을 쓰지 못해 팔을 들지 못하고 회전하지 못하는 등 팔을 사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과장님,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과 검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네, 먼저 환자와의 정확한 문진이 이루어지는데요. 환자가 언제 어떻게 아픈지, 어떤 동작 이후에 심해지는지, 특별히 안 되는 동작이 있는지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환자와 문진을 하고 팔의 운동 범위와 팔 움직임에 대한 근력 확인 등 진료실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실제로 힘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절 초음파와 MRI와 같은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MRI 사진은 정상인의 어깨와 회전근개 파열 환자의 모습인데요. 첫 사진에서는 MRI상 회전근개 같은 경우는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고 오른쪽에서처럼 파열 환자인 경우에는 흰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은 MRI상 회전근개가 파열되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고 우측 관절경 수술 소견상에서 회전근개가 파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밀 검사를 통해서 회전근개 파열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하신 진단과 검사를 통해서 회전근개 파열 여부가 확진되면은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네,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에는 일부 두께만 파열된 경우와 전체가 파열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파열된 범위가 작고 부분만 파열된 경우에는 회전근개의 염증과 부종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약물 치료 및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굳어있는 관절낭도 함께 풀어주기 위해 충분한 휴식은 물론 필요에 따라 물리치료 및 근력 강화 운동 치료를 통해 회복을 도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존적인 치료를 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완전 파열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관절경을 사용하여 수술하게 됩니다. 관절경 수술은 1cm 정도의 작은 구멍에 관절경을 넣어 파열된 힘줄을 확인하고 파열된 부위를 원래대로 복원시켜 제자리에 봉합하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을 하게 되면 개방해서 관열적으로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시야를 유지하고 멀리까지 볼 수 있어 정확한 봉합이 가능하고 빠른 회복 및 작은 통증으로 인해 수술 후 빠른 재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열 모양과 병기에 따라 복원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파열이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위축되어 원래 기능 회복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수술적 치료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오십견부터 회전근개 파열까지 아픈 통증을 동반하는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잠시 올바른 건강 상식에 대해서 처방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십견은 50대에 발병한다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따라서 젊은 층에서는 절대 발병하지 않는다. O냐 X냐? 하나, 둘, 셋. 네, X네요. 네, 운전이나 컴퓨터 작업, 공부, 매일 하는 사무 등과 같이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는 생활 습관과 운동 부족 등이 어깨 통증을 발생시키고 나아가 오십견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심한 외상 또는 가벼운 외상 등에 의해서도 어깨가 굳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스스로 어깨를 돌리기는 힘들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의 어깨를 돌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O냐 X냐?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네, 다른 사람이 어깨를 돌리는데도 무리가 있는 건가요? 네, 오십견은 모든 방향으로 관절 운동이 제한되며 수동적인 관절 운동, 즉 다른 사람이 팔을 움직일 때도 관절 운동이 되지 않는 데 비해 네. 회전근개 파열은 파열된 힘줄의 방향으로만 운동되지 않고 수동적인 관절 운동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십견은 통증이 지속되고 회전근개 파열은 팔을 쓸 때 아프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평소에 오해하실 수 있는 건강 상식에 대해서 올바른 처방을 받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 어깨 충돌 증후군인데요. 많은 분들이 생소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이란 무엇인가요?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은 많은 분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어깨 질환인데요. 사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과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앓는 대표적인 어깨 질환입니다. 어깨를 들 때 어깨 안에서 걸리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통증이 나타날 경우 어깨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어깨 충돌 증후군은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붙는 곳과 견봉 하부의 뼈가 부딪히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으로 이 증상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회전근개가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어깨 질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외관상으로 병변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깨 질환들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깨 충돌 증후군인지 아닌지 많은 어깨 질환 중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언뜻 보면 어깨 질환의 증상이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질환마다 조금씩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어깨 충돌 증후군의 경우 보통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나 팔을 회전시키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어깨를 들어 올릴 때 어깨 안에서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한 낮보다는 밤에 통증이 더 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어깨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어깨 충돌 증후군은 감별 진단이 반드시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MRI나 초음파 등의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는 다른 어깨 질환과 감별 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전문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은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나요? 네, 충돌 증후군 대부분의 경우 충돌이 일어나면서 회전근개의 힘줄에 염증이 생기고 부종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초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등으로 회전근개의 염증 및 부종을 가라앉혀 증상이 완화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통 3주 내지 6주 정도 보존적 치료를 하면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통증이 지속된다면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의 수술의 경우 대개 견봉 하부에 뼈가 자라나는 현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견봉 하부의 돌출부를 깎아주는 견봉 송영술을 하게 되는데요. 동반된 점액낭염이 있으면 점액낭을 제거하고 인대 파열이 있을 경우는 봉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절 내시경 수술은 큰 상처 없이 3, 4개의 1cm 정도의 구멍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수술 후 재활치료가 과거의 수술법에 비해 빠릅니다. 네, 이번에는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병명만 놓고 보면 어깨에 석회성 이물질이 생겨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쉽게 설명해서 염증과 더불어 어깨에 돌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서 어깨 회전근개 힘줄 안에 석회성 물질이 쌓여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석회성 건염이라고 합니다. 석회성 건염은 방사선 사진으로 힘줄 안에 석회성 물질을 확인하여 진단할 수 있는데요. MRI를 촬영할 경우 석회의 위치와 크기는 물론이고 회전근개의 손상 정도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장님, 이 석회성 건염은요, 오랫동안 아팠다기보다는 갑자기 아픈 경우가 많은 건가요? 대부분 급성인 경우가 많은데요. 어깨 바로 아래쪽을 눌렀을 때 상당히 아프다거나 자기 팔을 앞이나 옆으로 들기 힘들고 어깨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갑자기 찾아온다면 석회성 건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 석회성 건염은 어깨 회전근개 힘줄 안에 석회성 물질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MRI나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만 확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진단과 검사의 필요성이 중요한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석회성 건염의 치료는 어떻게 하시나요? 네, 석회성 건염의 치료는 수술적 방법과 비수술적 방법으로 구분지어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심한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통증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석회성 건염 초기 증상에는 약물 치료와 국소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석회와 덩어리가 아주 크거나 보존적 치료를 해도 어깨 통증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계속해서 재발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 수술은 관절경을 이용하여 두세 개의 작은 상처를 통해 석회를 제거하고, 석회 제거 시 발생되는 회전근개의 결손부가 큰 경우에는 봉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석회성 건염 실제 치료 환자의 모습인데요. 관절경을 이용하여 석회를 제거하는 모습의 사진이고요. 현재 흰색 치약과 같은 석회가 빠져나오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석회가 성공적으로 잘 제거된 후 엑스레이 사진에서 석회가 제거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깨 통증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깨 통증 질환에 대해서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평소에 어깨의 긴장을 풀어줘야 하고요. 추운 날씨에는 숄이나 가디건으로 어깨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다양한 운동을 즐기시는 분이 많은데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어깨 관절을 풀어줘야 합니다. 네, 평소에 스트레칭을 자주 해서 어깨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은 예방법이군요. 그렇다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 어깨 통증을 막연하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자가 진단하여 약을 사 먹는다든지 파스를 바르는 등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정확한 임상적 진단이 늦어져 오히려 치료가 어렵거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어깨 통증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므로 조기에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이후에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부의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를 모시고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어깨 질환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도 혹시 스마트폰 이용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루 동안 우리의 몸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동안 어깨에는 참 많은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수시로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스마트폰을 보실 때는 책상에 세워두고 보시는 것이 어깨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의료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